안녕하세요. 30 초반인 현재 이제야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대부분 20대를 꽃다운 나이라고 말을 하고 또 여자들은 30에 가까워지면 울적해진다고 하던데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좋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거든요. 나이를 허먹은 게 아니라면 나이가 들수록 인격도 성숙해지잖아요. 계속 내면을 가꾸며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저희 집은 평범했었습니다. 아니 사실 보통의 집보다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그야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방 2개짜리 낡은 빌라에서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고 사모님 소리를 듣던 엄마는 당장 식당 설거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 막노동과 대리기사로 투잡을 뛰게 되었는데 빚더미에 앉아있던 상황이라 두 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대부분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딱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냥 줄줄 새나가잖아. 그래도 우리 세 식구 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흩어지지 않고 함께 견디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미안해 여보. 수희야, 미안하다. 어린 너까지 고생시켜서 아빠가 미안하다. 세상 일이 사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도요. 생각해보면 아빠의 일이 잘 될 때 저와 엄마는 그걸 누리며 살았잖아요. 힘들어졌다고 해서 아빠를 탓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깨어지는 가정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가족은 서로를 의지했고 더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좋은 교육을 받았던 저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20살이 되어 대학이라는 곳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번 기울어진 가세는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준다는 학교도 있었지만 정말 도저히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닌다는 게 엄두가 안 났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이 망한 뒤로 먹고 살기 위해 개미처럼 일을 하던 부모님을 생각하니 도저히 대학에 가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수희야, 어떻게든 될 거야. 너처럼 똑똑한 애가 대학을 가야지. 장학금으로 어떻게 버텨보고 중간중간 알바도 하면.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중학교 때부터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셨는데 대학 그리고 4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20살이 되었으니 저도 일을 하고 같이 보태야죠. 부모님은 어떻게든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가고 나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 버텨보자 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어요. 이미 몇 년간을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고 있었고 빚은 청산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4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어요. 대학 진학의 마음을 접은 그 순간이 사실 저한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거라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 꿈을 찾아야겠다,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을 하며 저를 키워준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기도 전에 알바를 시작했고 바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중소기업에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알바만 하다가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으니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집에도 보탬이 될 수 있었고 회사도 좋은 곳이었어요.
중학교 때 집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끝이 안 보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죠. 딱 10년.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집안의 빚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힘들게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 만난 한 남자 직원을 알게 되었거든요. 영업직 쪽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일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보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24살에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5살, 그때가 인생의 전환기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큰일이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15살에 급격하게 어려워진 집안 형편. 10년을 온 가족이 고생을 했고 25살이 되었을 때 빚도 해결이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청혼을 한 뒤 그 남자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게 있다면서 솔직히 털어놔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표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회사? 맞아. 어떻게... 아니, 그냥 영업직 신입으로 회사 들어왔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쪽으로는 엄격하고 또 나름의 철학이 있으시거든. 대학 진학하고 군대 제대, 그리고 취업할 나이가 되었지. 내 위로 형이 둘인 거 알지? 큰형, 작은형 다 우리 회사잖아. 작은형이 회사 들어왔을 때 바로 대표님 아들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때 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어. 형이 처신을 잘했어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사원 입장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느낌이 드니 불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 취업할 때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취업을 할까도 고민했는데 가족 간 회의를 한 끝에 그냥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기로 결정이 났어. 대신 작은 형 같은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그냥 일반 직원으로 완전 밑바닥 신입으로 시작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가 너를 만난 건데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미안해. 아직도 내가 아버지 막내 아들인 거 직원들이 다 모르잖아. 어디서 어떻게 말이 새나갈지 몰라서 조심스러웠어. 어떻게 나한테도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정말 까마득하게 몰랐잖아. 나는 내가 자기보다 회사 먼저 들어온 선배고 자기는 그냥 신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 맞지? 너 21살 때 들어왔다면서. 나보다 회사 일 먼저 했는데 선배 맞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데 1년 넘게 만나며 너에 대한 확신이 들었거든. 너랑 평생 남은 나날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나랑 결혼해줄래? 정말 1년 넘게 만나며 제 남자친구가 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각종 알바, 자격증 취득, 그 이후 바로 취업.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지금 회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첫연애였거든요. 그냥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그리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혼을 하며 대표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밝히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간신히 빚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났지만 빚을 갚느라 모아두었던 돈도 없었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데 환경 차이가 너무 나니까 갑자기 부담스럽더라고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한 뒤 며칠 동안 고민을 했고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돼?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어렴풋이 느꼈을 거야. 우리 집 상황이 말이야. 10년 동안을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어. 바로 얼마 전에야 해결이 되어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실 여력도 안 된다는 말이야. 나 역시도 이런 상황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 아니,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최소 5년 뒤? 30이 넘어서라고 생각을 했지. 돈을 좀 모으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 모든 상황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야?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 하잖아. 대표님이 좋으신 분인 거 알지만 이런 결혼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 자기 정도로 사는 사람이 그런 집에서 왜 우리 집이랑 사돈의 연을 맺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네가 말하는 거 일반적인 견해지. 또 살다 보면 그게 맞다고 느낄 때도 있고. 내가 너한테 확신을 가진 것에 다른 이유는 없어. 네 배경 같은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늘 밝고 씩씩한 모습,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모습.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네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왜? 너는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낮추는 거야?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너는 우리 아버지를 그냥 회사 대표로만 알고 있지 다른 면은 모르잖아.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러신 분이 아니야. 먼저 결혼한 형들, 형수님들 봐도 다 형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 일절 그런 물질 가치를 우선해 두거나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나한테도 그러실 리가 없고. 맞아. 너 고민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25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 나이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거, 혼자 짊어졌던 짐. 그거 내가 같이 나누고 싶어. 15살 때부터 그랬다면서. 앞으로의 10년 너 행복하게 살 권리 있고 그럴 수 있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거든요. 평소에도 생각이 깊어서 오빠 같다, 어른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진중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간곡하고 진심 어린 표현에 제 마음이 움직였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평생 믿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다니며 대표님만 뵈었지 사모님은 뵌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어머님을 뵙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눈매가 선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인자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런 느낌이라 부부가 굉장히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와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이는 회사에서 많이 봤을 거고 나만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우리 민석이가 막내라 응석바지 같은 면이 있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 아닙니다, 어머님. 민석 씨 정말 어른스럽고 듬직해요.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기도 하지만 항상 신중하고 사려 깊은 면이 있어서 제가 의지도 하고 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울 점이 많이 있는 사람이랑 함께 사는 게 좋은 거죠. 저도 수정이한테 많이 배워요. 수정이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여자예요. 아주 민석이 너 많이 좋아하는구나? 얘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애인데 서로서로 존경하고 배울 게 많다는 그 마음. 결혼하고 살다 보면 상처받고 실망할 일이 많은데 그 처음 마음을 꼭 붙들고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집이나 상황 같은 것을 전혀 묻지 않으셨어요. 소개나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다 자연스럽게 만나니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는 정말 선 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런데 우리는 한 동네에서 친구로 만났지. 어릴 때는 그냥 마냥 개구쟁이네 말괄량이네 그랬는데 서로 다 크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대.
성품이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왔고 이 사람이라면 한평생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어머나, 두 분이 소꿉친구로 만나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연애를 안 해보고 그냥 덜컥 결혼을 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만한 사람 없다. 나는 그리 생각하지. 당신은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서운하네. 나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신이랑 결혼할 건데. 옛날이 뭐야?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야. 아이고, 다음 생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봅시다. 이번 생 거의 평생을 함께 했는데 당신은 질리지도 않아요. 어느 생에서라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을 만날 거야. 우리는 천생이 부부의 연을 타고났으니까. 동갑내기였던 시부모님, 동네 친구로 시작해 거의 한평생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 아들 셋을 낳고 키우셨는데 그 연세에도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투닥투닥 말을 하셨지만 그 말에 진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까지 뵙고 나니 왜 남자친구가 확실하게 단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소꿉친구로 찐사랑을 하셨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부부로 사는 데 있어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연륜이라고 할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깊이 있는 생각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차이나는 집안과 맺어지기가 힘든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라 가능했던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저희 남편도 정말 잘 배우며 자란 사람이었죠. 그렇게 26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 결혼을 한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고 제가 처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친구들은 결혼을 일찍 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남편 집안이 잘 사는 집인 걸 아니 온갖 복을 다 타고났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고 위로 아주버님 두 분은 다 결혼을 하셨기에 저한테는 형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늦둥이라서 특히 형님 두 분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큰형님이 40, 둘째 형님이 30 후반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시댁 식구 자체가 어려운데 한참 위인 형님이 두 분이나 계셔서 정말 바짝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큰형님은 나이가 한참 어린 저를 막내 여동생? 거의 애기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26이라니 세상이나 젊다. 아니 애기다 애기야. 어머나 이런 말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그냥 나 그 나이 때 어땠나 그런 생각 들어서 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형님. 제가 정말 어린걸요. 형님 두 분께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렇죠 형님. 26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를 텐데 어떻게 결혼을 그리 일찍 할 생각을 했어? 아니 서방님 회사에서 만났다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결혼하자고 할 때까지도 그이가 아버님 아들인 걸 전혀 몰랐어요. 정말? 너무 눈치가 없는 거 아니야? 모를 수가 있나. 정말 몰랐어요. 회사에 들어올 때도 완전 신입으로 들어왔고. 서방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결혼을 밀어붙인 것 같던데? 동서한테 푹 빠졌나 보네. 아무래도 막내 서방님이 늦둥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우리 남편이 볼 때는 항상 애기 같다고 그랬거든. 그래도 응석바지로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성격도 신중하고 하니 동서가 정말 좋았나 보다.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뭐 실수라도 할까, 또 제가 행동을 잘못하면 그게 다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니 매사가 조심스러웠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회사에 더 다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가 생겼고 저는 임신한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큰형님네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였고 둘째 형님은 딸만 둘이었어요.
저희 시댁이 종갓집이라 대대로 장남이 이어져 오는 집이었는데 큰형님이 첫째로 아들을 낳았고 그것만으로도 뭔가 종갓집 며느리의 역할은 다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이 차남이니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았는데 좀 지내고 보니 딸만 둘인 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제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렸을 때 다 축하해 주셨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병원은 다녀왔어? 아, 네. 태아 검진 잘 받고 있지? 그럼요. 내가 얼추 생각해보니까 이제 슬슬 나오지 않나? 네? 어떤 거요? 뭐긴 뭐야. 아들인지 딸인지 나올 거 아니야? 아, 먼저 선뜻 안 알려주긴 하지만 또 은근히 의사들이 힌트를 주잖아. 그래서 동서는 뭐래? 네, 아직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어머, 그랬어? 병원 다녀와서 바로 말씀드린 줄 알았더니? 네, 바로 말씀드려야죠. 형님, 저희 아기 아들이래요. 진짜야? 확실해? 네, 그렇다네요. 그렇구나. 잘 됐네. 아니, 이제 육아용품도 준비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선물도 해야 하니 궁금해서 물어봤지. 아들이구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선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성별을 물어보셨는데 아들이라고 답을 하자 왠지 형님이 떨떠름해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기분 탓인가 하고 넘겼습니다. 오히려 임신 중이라 예민해져서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가 하고요. 저나 남편은 정말 아들, 딸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저 우리 부부에게 작은 아기 천사가 이렇게나 빨리 찾아왔구나. 건강하게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죠. 둘째 형님도 알게 되었다고 하니 모두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친정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을 했고 우리 부부의 바람대로 건강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신생아 육아가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3달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고 아들 낳은 지 100일 넘었을 때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노. 벌써부터 콧날이 아주 오똑한 게 커서 한이물하게 생겼구나.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꼭 민석이 애기 때 보는 것 같네. 몸은 잘 회복했니? 출산하고서는 몸이 아주 힘들어. 잘 챙겨 먹고 쉬어야 한다. 어머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가 젊고 튼튼하니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나왔네. 어머님, 이래서 정말 애는 1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하나 봐요. 저는 우리 첫째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둘째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금세 잊고 첫째 아기 때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때 참 예뻤지. 언제 이렇게 자랐나 생각도 들고 그러면 둘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아기 때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도 또 그때가 얼마나 예쁜지 또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엄마 마음은 다 같은 거야. 사실 아들 둘이구나. 잘 키워야지 했는데 세상에 그 나중에 민석이가 생길 줄이야. 민철이랑 간격이 길어가지고 생각도 못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머님은 정말 아들 셋이라니 너무 대단하세요. 왜 요즘 엄마들은 아들 셋 엄마면 그냥 성격이 변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힘도 세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체력 소모가 크다고요. 또 걷기 시작하면 우다다다다 어찌나 잘 다니는지 그 애기 졸졸 따라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남자애들은 또 몸으로 많이 놀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호랑이 엄마가 될 수밖에 없다나요? 아들 셋인 우리 어머님은 천상 종갓집에 어울리는 분이시죠. 아무래도 남자애들이 그렇지. 힘도 세고
아유, 나는 그나마 민석이가 늦둥이라 먼저 낳은 둘 좀 키워놨다 싶을 때였으니 그나마 덜했지. 동서도 아들 키우려면 체력 관리 잘해야겠다. 우리 딸들은 어렸을 때도 그냥 사부작 얌전하게 놀아가지고 좀 덜했거든. 여자애들은 종이랑 색연필만 쥐어줘도 그림 그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인형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요. 아들, 딸 그런 거야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은 딸이 좋다고 해서 벌써부터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어머나, 아니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둘째 얘기를 하니? 남자들이야 그냥 애가 뚝딱 생기는 걸로 아는 건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그 몸의 변화랑 힘든 거 그걸 직접 안 겪어봐서 그리 말을 하는 건지. 어머님, 근데 저도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능력 닿는 데까지 낳으려고요. 아유,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애 둘 셋만 낳으면 애국자라던데 우리 막내 며느라가 생각이 기특하구나. 시댁에 모일 때마다 느꼈던 건데 둘째 형님이 성격도 밝고 참 화술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어머님 곁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머님 기분 흐뭇하게 하는 말들, 높이는 말들을 잘했어요. 저는 그리 말주변이 막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둘째 형님은 타고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저희 둘째 형님이 고등학교 교사셨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으니 말을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았어요. 큰형님은 둘째 형님에 비해 별로 말수가 없었고 조용조용한 성격이었고요. 그런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며느리들만 있을 때면 둘째 형님의 말이 묘하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기분이 상하게 말하는 건 아닌데 뭔가 곱씹어보면 이게 칭찬인지 뭔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서, 아까 능력 닿는 데까지 낳겠다고 한 거 그거 진심이야? 아들 하나 낳았으면 됐지. 할 일은 다 한 건데. 네? 그게 정말 저희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들도 예쁘지만 딸 낳으면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남편은 정말 바로 딸바보 될 것 같은 성격이라서. 능력 닿는 데까지 낳겠다는 말 말이야. 정말 요즘 사람 같지 않은 말이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약간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아니 그렇잖아. 한 번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할 줄 아는 게 애 낳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 같잖아. 동서는 집에서 애만 돌봐도 괜찮아? 사회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집에서 애만 보다가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러잖아. 나는 정말 그랬거든.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워낙 고등학교 교사로서 존경받는 선생님, 또 교단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애들을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나는 또 교사로서의 내 자신이 너무 좋거든. 출산휴가 쓰고 애기 보고하는 동안 학교 우리 학생들 생각이 얼마나 나던지. 그래서 난 좀 힘들었는데 동서는 그런 생각 안 드나 보네? 그게 아직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육아만으로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엄마가 처음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하고 서툰 것 같아서 지금은 그저 아기 잘 키우고 싶은 생각밖에 없네요. 하긴 동서는 20살 되자마자 아버님 회사에 격리로 들어온 거라며. 격리 월급이야 뭐 얼마나 되겠어? 일하는 것도 그냥 단순 업무고 직업에 대한 큰 애착 같은 게 별로 없겠구나? 그러면 걸을 수도 있겠다. 월급도 적고 중요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보다 집에서 애 보는 게 훨씬 낫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격리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줘. 그래도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땄고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물론 어릴 때 장래희망이랑은 거리가 멀었지만 당연히 그랬겠지. 누가 어릴 때부터 꿈이 격리였겠어? 아무튼 시대가 시대니만큼 여자들도 충분히 배우고 전문성을 갖춰서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세상인데 뭐 집에서 살림하고 애기 보는 게 천직으로 잘 맞는 사람도 있는 거겠지. 그런 건 타고나는 거더라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 둘째 동서 웃음소리가 저기까지 다 들리네. 아, 형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형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현모양처라서 집에서 살림하고 아기 키우고 그러는 게 잘 맞다. 뭐 그런 면에서 형님이랑 동서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 네. 형님도 결혼하고 쭉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하거든요. 솔직히 2배, 아니 3배로 힘들긴 해요. 교사이지만 엄마고 또 아내이기도 하니까. 1인 3역이네. 그치만 전 보람을 느끼거든요. 몸은 힘들어도 내가 잘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 봉선은 참 교사가 천직인 사람이지. 그렇게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니까. 교사라는 직업이 여자 직업으로 최고라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사실 애를 2이나 낳았지만 휴직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있고 그래서 다른 워킹맘에 비해서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 동서 말 들어보면 몸이 2개도 아니고 3개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몸 하나로 그 일을 다 하니 동서가 대단하네. 자자, 이제 다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 형님. 막내 동서는 안 와도 돼. 애기 봐야 하잖아. 그래. 동서는 좀 쉬고 있어. 형님이랑 내가 금방 해. 그래도 저도 같이 해야 하는데. 아직 애기가 새벽에도 깨서 울고 그러느라 잠도 부족하지? 몸도 힘들고. 괜찮으니까 좀 쉬고 있어.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곰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웃으며 사근사근 말을 하는데 분명 말을 곱씹게 되는 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궁금한 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거였죠. 어쨌든 둘째 형님은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크게 느끼고 교사는 중요한 사람이고 교사로서도 훌륭하지만 살림도 육아도 다 해냈다. 그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는 거야 나쁠 게 없는데 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할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높고 그런 사람이면 사실 비교 자체를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 어투로 말을 하는 게 그때 한 번이 아니라 시댁의 모임에 있을 때 종종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또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듣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나이도 한참 어리고 손아래 사람인데 마음으로부터 어른들을 존경해야 하는데 형님들한테 잘 배우려는 마음이었는데 씁쓸한 생각이 들었죠. 결혼한 지 3년, 아들이 2살 되던 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다 같이 김장을 했거든요. 첫 해에는 그저 이리저리 다니며 시키는 것 하느라 바빴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 시댁에 모였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김장을 하고 수육 삶는 동안 잠깐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형님이 혼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와 속삭인 그 한마디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 지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때야? 못 배웠으면 몸으로 열심히 때워야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어안이 벙벙해지고 할 말을 잃은 그 순간 자다가 나온 큰형님이 작은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뛰어와서 작은 형님을 팍 밀쳐버린 거예요. 거의 패대기를 치며 등짝을 때리면서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네가 교사면 다야? 이게 그냥 애를 2씩이나 낳고도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저냥 상대해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교사가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야? 인격이 그렇게 글러먹어서 네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긴 뭘 가르쳐? 아주 너 같은 건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게 속이 편해서 듣는 채 마는 채 했더니만 네 인성이 아주 썩었구나. 너 그동안 막내 동서한테 이따구로 말을 했어?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나가셨어요?
말도 안 되게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고 쉬고 계시던 아버님 어머님부터 아주버님들 남편까지 달려나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서로 각자 아내를 잡고 뜯어말리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너희들 못하라는 게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어머님 목소리에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잠시 후 작은 형님이 어머님한테 쭈르르 달려가 어머님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보셨어요? 형님이 저를 막 패대기를 쳐가지고 상스러운 말을 막 하시는데 어머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못 배운 며느리가 둘이나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무슨 교양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저 진짜 어머님 어떻게 좀 정리해주세요. 제가 형님은 저보다 손윗 사람이라 깍듯하게 대하고 대접해드리려고 했는데 저 이렇게 못 배워먹은 사람이랑은 정말 안 되겠어요. 어머님께서 기강을 단단히 잡아주셔야 해요. 어머님이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큰형님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해요. 우연찮게 작은 동서가 막내 동서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았는데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작은 동서, 뭐라고 했어? 동서 입으로 말해봐. 막내 동서한테 한 말 그대로 해보라고. 제가 뭘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손부터 쓰신 건 형님이잖아요. 얘야, 둘째야. 아무렴 큰애가 아무 소리도 안 들었는데 이 난리를 벌였겠니? 너 막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똑바로 말해봐라. 저한테 작은 형님이 못 배웠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잘못 들은 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님, 정말 작은 동서가 어머님 앞에서랑 저희들끼리 있을 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머님께는 그저 입에 발린 칭찬, 아부, 아양 다 떨면서 저희끼리 있을 때는 은근슬쩍, 아니, 무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둘째야, 이게 정말이니? 사실이야? 네가 막내한테 그렇게 말했어? 어머님,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 집안 며느리가 셋이에요. 그중에 대학 나와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형님? 형님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집에서 살림만 하고 계셨고, 그리고 동서? 세상에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한대요? 대학도 못 나오고 개나 소나 다 주는 자격증 가지고 아버님 회사에 입사해서 아주 여우같이 서방님 꼬셔가지고.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는 완전 인생을 그냥 날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능력 닿는 데까지 애를 낳겠다고 그러지. 진짜 무식해서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형님은 동병상련의 마음인지 뭔지 막내 동서 은근히 챙기고 그러는데 다 끼리끼리인 거죠. 수준이 맞는 사람이랑 잘 통하는 법이니까. 둘째 너, 말 다 했냐? 지금 네가 한 말이 네가 평소에 하는 생각인가 보구나. 그런데 뭘 따지려거든 제대로 알고나 따져야 하는 거 아니겠니? 제가요? 제가 뭘 모르는데요? 거의 정말 끝을 보자는 건지 작은 형님이 어머님한테까지도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며 울분을 쏟아내는데 기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나 작은 형님 모두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너, 첫째네 집안이 어떤 집인 줄 아니? 형님네 집안이요? 형님네 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작은 형님도 새까맣게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큰형님의 친정집이 아버님 회사의 가장 큰 아주 중요한 거래처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요. 완전 아버님 사업 초창기부터요. 큰형님과 아주버님이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것도 거의 집안끼리의 연, 어른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사돈댁이지만 일적으로 엄청 얽혀있는 중요한 거래처. 그게 바로 큰형님의 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벙쪄서 작은 아주버님을 바라보는데 작은 아주버님도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 들어올 때도 일절 대표의 아들이라는 것을 티 안 내고 똑같이 이력서 넣고 면접을 봐서 들어왔잖아요. 저 또한 남편과 1년 넘게 연애를 하는 동안에 남편 집이 어떤 집인지 몰랐으니까요. 저희 시댁과 큰형님의 친정은 그리 긴밀한 관계인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걸 다른 며느리들한테까지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이 대우가 다르다고 느낄까봐 혹여나 눈치를 보고 서운한 마음 가질까 굳이 회사 일을 모든 식구들한테 세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버님 어머님뿐 아니라 큰형님 생각도 그랬습니다. 큰형님은 조용조용하고 수더분한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친정이 엄청 잘 사는 유복한 집의 딸이었어요. 작은형님이 큰형님이 못 배워먹었다고 집에서 살림만 한다며 무시하고 아래로 깔아봤거든요. 물론 손윗사람이니 저한테 하는 것처럼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큰형님은 종전에 소리를 지르며 말한 것처럼 작은형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 쌓인 것도 있었지만 저런 거 하나하나 대꾸해주며 상대해주기 싫어서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큰형님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 일도 하셨대요. 그런데 일이 맞지 않고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이었으니 곱게 있다가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한 거였어요. 원래 진짜 잘 사는 집의 딸들이 백조잖아요. 직업 없어도 취미가 한가득인 사람들. 큰형님의 천성이 그렇게 막 거들먹거리거나 드러내는 성품이 아니었을 뿐이고 구태여 우리 친정이 어떻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다 말을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시아버님께서도 팩트를 확인해 주셨고 그 말을 들은 작은형님은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큰애 말이 맞다. 지식이 많으면 뭐라니? 가장 중요한 인격, 인성, 성품이 밑바닥인데. 둘째 네 말대로 그렇게 못 배워먹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들일 수가 없다. 그런 천박함이야말로 집안의 품격을 깎아먹고 먹칠을 하는 거야.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작은형님은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시댁을 나갔습니다. 거의 작은 아주버님께 끌려나가다시피 해서요. 사실 시부모님이 큰형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었습니다. 맏며느리라서 많이 믿고 또 아끼셨어요. 큰형님 또한 맏며느리답게 사사로운 걸로 집안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게 싫었고 어머님 아버님의 뜻을 따라 굳이 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였죠. 그 김장날 일어난 사건 이후 어머님은 작은형님을 아예 시댁에 발도 못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 저는 생각도 못한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형님이 어머님께 제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막내 서방님한테도 들었고 또 제가 몇 년간 지켜본 바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 막내 동서한테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제가 듣기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내 동서가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해요. 좋은 대학에 가고도 남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당시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했다고요.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온갖 일을 하며 친정일에 보탬이 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막내 동서예요. 저는 그런 막내 동서를 제가 손윗사람이지만 정말 그런 점을 존경하거든요. 우리 막내 동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못 간 게 동서 마음에 상처였을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큰형님이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똑똑하고 착한데 또 아직 젊은데 너무 아깝다고 공부를 더 시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고요. 저는 아들이 아직 어려서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걸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동서가 대학 나오고 공부 제대로 마친다면 아버님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막내 동서는 정말 인재거든요. 저도 막내 동서 공부하는 일이라면 물심양면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이후 믿기지 않은 그 일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큰형님께서 제가 다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육아 도우미를 구해 아들을 돌보게 했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독서실에 다니며 인강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 정말 너무 버겁기도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하니 예전에 배웠던 게 새록새록 생각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꼭 결과를 내야겠다, 보답을 해드려야 한다는 게 저의 동력이 되었고, 저는 그 다음에 수능시험을 본 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전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어요. 요즘 저의 일상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아들 어린이집에 보낸 뒤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공강인 날에는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수업이 많은 날에는 큰형님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들을 데려와 집에서 봐주세요. 학교 수업 마치고 형님 댁에 가서 아들을 데리러 오고, 퇴근한 남편이 아들을 보는 사이 과제도 하고,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보니까 애 키우면서도 시간을 쪼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회사 다니면서도 다른 직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또 아이가 있다면 함께 사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것 같아요. 19살. 수능을 잘 보고도 등록금 걱정에 마음을 접었던 그 시절에 울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회사 다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야간 대학이라도 도전해볼까, 그런 정도였죠. 우리 남편을 만나고 또 인품이 훌륭하신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과 시댁으로 가족이 된 거,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 초반인 지금 제 인생에 봄이 찾아왔다고, 봄을 만끽하고 있다고 말을 한 거였어요. 지식보다 인격이 중요하다고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에 다니며 지식도 쌓지만 저희 시부모님 큰형님과 같은 인품,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